안녕.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라는 짝사랑. 나 진짜 거짓말처럼 많이 괜찮아져서 이제는 친구들 만나서 술도 잘 먹고 편하게 유튜브 보고 잠 잘 자고 잘 살고 있다. 근데 너 거짓말했더라. 너 내가 게이인 거 결국 남들한테 다 말했으면서 왜 아닌 척했어? 짝사랑을 다 끝낸 지금 알아서 다행인 건가? 아직도 널 좋아하는데 알았으면 더 힘들었겠지? 그래도 이상하게 네가 밉지는 않다. 아무 일 없듯이 예전처럼 친한 형 동생으로 지내자고 약속했는데 그건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. 그래도 여전히 고마워. 예전에도 말했지만 너 덕분에 난 내 성향도 사랑도 조금은 알게 됐으니까. 우리가 같이 했던 공연들이 네가 아깝다고 느끼는 시간이 아니길 빌어. 그러면 내가 좀 덜 미안할 것 같아. 진짜 안녕. 잘 지내. 영재의 설라디오. 첫 번째 편지였어요. 짝사랑하신 분과 좋은 만남을 가졌었고 그러고 나서 결국 헤어진 사연인데,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, 근데 너 거짓말했더라. 내가 게이인 거 결국 남들한테 말했으면서 왜 아닌 척했어?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네요. 사연자분과 전화 연결해서 한번 정확한 진상을 들어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? 네, 들려요. 제 편지를 보면은 내가 게이인 거 결국 남들한테 말했으면서 왜 아닌 척했어?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거든요.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었던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제가 23살 때 제가 짝사랑 후배를 처음 알게 됐는데 이제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스스로 많이 부정했던 것 같아요. 몸만 섞는 걸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부정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는 내가 완전히 그냥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확신했죠, 그때. 상대방분은 이쪽이셨어요? 아니면 완전 일반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? 상대는 완전히 일반이었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친구였어요. 이렇게 막 쉽게 남의 성향을 이해하는 친구는 아니었어.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?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뭐 전공? 저희 전공이 좀 어떤 과죠? 약간 체육 쪽인가요? 아니면 저는 연극해요. 연극영화과. 그 친구는요? 그 친구도 이제 같은 과 후배입니다. 근데 어떤 용기로 고백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? 저는 연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연출 전공이어서 네네네. 제가 이제 졸업 공연을 제 연출로 올려야 돼서 그 공연 팀을 꾸리는 와중에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. 그래서 같이 내 공연에 배우로 서줬으면 좋겠다. 같이 작업을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친구는 되게 그때 막 1학년, 2학년 어릴 때여서 사실 그런 기회가 잘 안 오는 학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네. 되게 고마워하면서 같이 공연을 했고, 근데 같이 공연을 하면 진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두세 달은 매일 봐야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마음이 너무 커져서 좀 이성적으로 일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백하면서 얘기했죠. 너 덕분에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고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때 그분의 반응이 어떻던가요? 뭔가 이해하지만 모르겠다인지 아니면 완전 포비아로서 화가 난 표정이었는지. 그때 얘기했을 때 근데 이미 그 전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별 반응 없고 그냥 잠깐 5분만 나갔다 온다 하더니 나갔다 와서 뭐 형이 그러는 거는 나도 이해를 하겠다. 형의 선택이니까. 근데 자기는 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형도 알지 않냐.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어떤 일로 하고 공연은 끝내자 이렇게 됐죠. 그러고 이제 사이가 많이 좀 틀어졌어요. 처음에는 좋게 형 동생으로 계속 그럼 보자 어떤 일로 하자 이랬는데 그게 양쪽 다 힘드니까 결국은 이렇게 좀 고개를 돌리게 됐는데, 그러면 이제 아우팅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나중에 이 일이 다 끝나고 한 달 전에 들었어요. 제 동기들한테. 제가 그 공연을 끝나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. 그리고
학교 앞에 갈 일이 없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가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는데 그 친구도 마침 근처 술집에 있던 거예요. 그래서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인사하고 뭐 저는 그때 이미 그 친구랑 고백하고 볼장은 다 봤지만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붙잡고 담배를 한 대 걔랑 같이 피고 그 친구 있던 술자리를 계산을 해줬어요. 그러고 이제 오느라 좀 시간이 걸려서 한 15분, 20분 있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제 친구들이 그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. 이제 그 친구 이름 말하면서 너 혹시 뭐 걔한테 뭐 고백했었냐. 사실 너 소문이 좀 돌았다 그동안. 근데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사실 내가 걔를 좋아해서 이랬다 했는데 어떻게 너네가 들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짝사랑한 친구가 자기 제일 친한 동기한테 얘기를 했고 그 제일 친한 동기가 이제 또 제 친구랑 친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 말을 듣고 어떠셨어요? 처음에 뭐 화가 많이 났나요? 아니면은 뭐 마음이 아팠나요? 어땠나요?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았나요? 근데 솔직히 막 아우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민한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제 성향이 까발려진 것보다 저는 그 친구를 좋게 마무리했다고 생각해서 서로 여전히 믿는 형 동생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게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. 배신감. 네, 배신감이죠. 네. 그럼 그 이후로 그 친구분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하셨나요? 만난 적은 없는데 제가 지금 공익 일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4월에 훈련소를 갔다 왔거든요. 근데 훈련소에서 편지가 오더라고요. 잘 지내고 있냐고 훈련소에서. 아, 온라인 편지요? 네, 친구가 써줬더라고요, 편지를. 뭐 형 잘 지내고 있냐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연락이 왔어요. 그래도 아직도 되게 기억이 좋게 남아있으신가 봐요. 그렇게 막 아우팅까지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편지를 좋게 써주신 거를 보면. 네, 좀 안 좋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. 너무 저는 좋아한 것도 크지만 진짜 얘를 만나서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을 못 만났으면 그냥 평생 이렇게 숨기고 아닐 거야 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그래도 행복하거든요. 인정하고 나서는 좋은 계기는 아니었지만 그 사건 있고 나서 주위 친구들한테 다 커밍아웃도 했고 아, 진짜요? 예, 생각보다 제 기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옆에 있어줘서 요즘은 그것만으로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좀 더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더 확실해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확실해졌죠. 확실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인정하게 해준 것 같아요. 그냥 좋게 기억하고 싶어요. 또 앞으로 만나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, 앞으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?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진 않고 그 친구처럼 또 지나가는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뭔가 당당하게 고백도 하고 뭔가 이렇게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냥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. 멋있네요. 진짜 긍정적이시다. 저 같았으면 진짜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. 내가 아우팅을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. 내가 원치 않았는데 알려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냥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주위에서도 친구들이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. 아, 진짜 이렇게 편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니,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읽어주셔서. 그리고 전화했는데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, 감사합니다. 와, 역시 일반을 짝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. 그죠? 아니, 일반을 짝사랑할 수는 있어. 근데 그것 때문에 난 내 정체성을 고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.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너한테 왠지 자꾸 마음이 간다. 이런 식으로는 표현할 수는 있을 텐데 내 정체성 자체를 고백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라서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. 진짜로.